안녕하세요 여러분, 원입니다. 오늘은 코드 리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코드 리뷰가 뭐냐면은 개발자들이 보통 혼자서 일을 하지 않고 협업을 하게 되는데 내가 쓴 코드를 다른 사람이 한번 봐주는 거를 코드 리뷰라고 그래요.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내 코드를 봐주면서 이 코드의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방법이 더 좋겠네, 이런 식으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, 아니면은 이 부분은 이런 게 좋네, 이렇게 하면서 칭찬을 해주기도 하고,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코드 리뷰인데, 사실 코드 리뷰라는 게 친구들끼리 간단한 사이드 프로젝트를 같이 한다거나 이럴 때는 그렇게 중요한 과정이 아니지만, 실제로 회사에 가서 개발자로서 일을 한다 그러면은 이 코드 리뷰라는 과정은 거의 대부분 생략할 수 없는 과정일 거예요.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코드를 남이, 적어도 한 명의 다른 개발자가 보지 않고서는 이거를 올릴 수가 없다, 서버에. 그게 적어도 이제 미국에서는 일반적인 거고, 제가 코드 리뷰에 관한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이렇게 일반적이고 당연한 일이지만 처음 이 코드 리뷰를 접하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하게 느낄 수가 있고, 또 잘하는 방법을 터득할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옛날에 코드 리뷰를 할 때나 받을 때 이런 것들을 좀 알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, 이제 여러분들도 그걸 이제 실제 상황에서 적용을 시켜보시면서 이런 게 좀 좋구나, 아니면은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은데, 이렇게 하시면서 또 저한테도 알려주시면은 저도 또 발전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. 그러면은 소개는 이쯤 하고 이제 코드 리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까요? 먼저 코드 리뷰를 할 때는 코드 리뷰를 하는 사람의 사이드랑 이제 코드 리뷰를 이제 받는 사람 사이드가 있잖아요.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일단 개발을 처음 시작한다고 치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받는 게 좋은지 먼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. 코드 리뷰를 받을 때 일단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. 마음가짐. 조금 생뚱맞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발자들은 다들 좀 자존심이 되게 세잖아요. 근데 그런 개발자들이 내가 쓴 코드를 남한테 보여줬는데 얘가 내 코드에 틀린 게 있다고 하네? 이것 봐라? 이렇게 딱 생각하기가 되게 쉽거든요. 그래서 특히나 만약에 코드 리뷰를 해주는 사람이 나보다 경력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얘가 전에 일했던 회사에서 뭔 대단한 것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얘가 내 코드를 보고 내 코드 퀄리티가 되게 안 좋다고 하네?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드 리뷰를 해준 사람이 야, 이 부분 좀 안 좋은데 이거 고쳐라. 그러면은 이거 내가 보기엔 좋은데 안 고쳐도 될 것 같아. 이러면서 이제 뭐랄까, 이 마음가짐이 안 좋을 때는 싸움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전혀 이제 생산적인 코드 리뷰가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네가 뭔데 내 코드 리뷰를 해줘, 네가 뭔데 내 코드가 안 좋다고 해,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. 이제 또 두 번째로 가지면 안 되는 마음가짐은 네가 무조건 맞아, 이것도 좀 안 좋은 마음가짐이에요. 왜냐면은 코드 리뷰라는 거는 과외를 받는 거랑은 좀 달라요.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한 과정이거든요. 그래서 리뷰를 해주는 사람이 내 코드를 지적을 했을 때 그거를 무조건 이제 방어적으로 내 코드가 맞는데 네가 왜 지적을 해,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되지만, 그렇다고 또 네 말이 무조건 맞아, 무조건 고칠게,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올바른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열린 마음으로 수용을 하되 조금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죠. 그러니까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리뷰어는 if 조건문 대신에 switch를 써라, 그렇게 하는데 또 다른 리뷰어는 switch 대신에 if 조건문을 써라, 이렇게 막 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코드 리뷰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장단에 맞춰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열린 마음이 돼 비판적인 사고를 유지하라는 거는 이제 코드 리뷰를 받는 입장에서 리뷰어가 이 한 말이 맞나, 실제로 맞나, 이걸 이제 본인 스스로도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만약에 코드 리뷰를 해주는 사람이 나보다 경험이 엄청 많다 그러면은 이 판단을 내가 내리지 못할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설명을 해달라고 해요. 내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제안을 하지? 이렇게 모르겠을 때는 물어봐요. 한 번 더. 그렇게 바꿀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뭐가 왜 더 좋은지 조금 더 설명을 해줄 수 있는지. 그래서 이제 이 비판적인 사고를 가진다는 거는 아까 말했던 방어적인 사고를 가진다는 거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, 방어적인 사고를 가진다는 거는 내 코드를 왜 공격하지?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,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는 거는 리뷰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좋은 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, 정말로 리뷰어가 제안한 게 내가 쓴 코드보다 더 좋은 건지,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나서 그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이런 열린 마음,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, 그러니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조금 좋은 것 같다, 제 경험상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코드 리뷰를 받는 사람이 해야 될 거는
리뷰하기가 쉬운 코드를 짜주는 거겠죠. 리뷰하기가 쉬운 코드라는 거는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올리는 코드가 짧아야 돼요. 비교적. 우리가 보통 글을 쓴다고 가정을 한다면 글을 쓸 때도 엄청나게 긴 글을 쓸 때는 문단을 나눠 놓고 그 다음에 문맥을 독자들에게 있어서 이해가 되기 쉽게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. 그래서 비슷한 내용의 줄들을 문단으로 나눠 놓고 비슷한 문단들을 같은 챕터로 나눠 놓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글을 쓸 때도 독자들이 내 글을 이해를 잘 할 수 있게 쓰는 것처럼 코드도 이제 코드 리뷰어들이 내 코드를 보고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쓰는 게 이제 코드 받는 사람의 몫이에요. 이제 그렇게 하려면 제일 첫 번째로 코드가 짧아야겠죠. 그러니까 코드가 짧다는 거는 리뷰어가 한번 리뷰를 해야 되는 코드를 봤을 때 이 코드는 최대한 딱 한 가지의 기능만 추가를 하는 거고 이제 그것만 포커스해서 보면은 리뷰가 끝나는 코드. 보통 이제 리뷰를 해야 되는 코드의 단위, 뭐 코드 하나 이거를 이제 GitHub에서는 pull request라고 부르고 이제 뭐 조금 더 큰 회사들이 쓰는 Fabricator 같은 데서는 diff라고 부르는데 이 PR이나 diff 하나가 가지고 있는 코드의 양이 최대한 제한적이면 제한적일수록 좋은 거죠. 그래서 만약에 내가 책을 썼다. 책을 쓰고 남한테 책 이거 한 권 다 읽고 리뷰해줘. 이렇게 하는 것보다 책의 한 챕터 아니면은 책의 이 한 페이지 이것만 좀 리뷰를 해줘. 이렇게 하는 게 리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더 부담이 덜 가고 더 좋은 피드백을 줄 수 있겠죠. 그 다음으로 이제 당연히 해야 될 거는 이제 가독성이 좋은 코드를 쓰는 거. 뭐 좋은 변수명을 쓰고 뭐 다큐멘트도 잘 돼 있고 뭐 펑션들도 잘 테스트보 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고 그 전에 이제 제일 하기 쉬운 거는 pur이나 diff 같은 거를 조금 작은 단위로 쪼개서 리뷰하기 쉽게 만들어 주는 거겠죠.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코드를 내가 쓰고 나서 테스트를 어떻게 했는지 보여주는 것도 좋아요. 뭐 제일 일반적으로는 이제 유닛 테스트 같은 자동화 테스트를 써서 이제 그 유닛 테스트까지 같이 pur이나 diff을 올리는 건데 그게 아니면은 적어도 뭐 스크린샷이나 레코딩을 찍어서 이 코드가 잘 작동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알려줘도 이제 리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코드가 돌아가긴 하네. 그럼 이제 코드가 뭐 가독성이 좋게 쓰여졌는지 아니면 이 코드가 나중에 개발자들이 건드렸을 때 조금 부서지기 쉬운 코드가 아닌지 이런 것만 보면 되게 말이죠. 만약에 이런 유닛 테스트도 없고 내가 이 코드를 어떻게 테스트했는지 플랜도 안 써놨다. 그러면은 이제 리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이 코드가 돌아가기는 하는 건지 제대로 그것부터 봐야 되니까 일단 리뷰를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처음 시작부터 이 코드를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피드백을 더 많이 남기게 되고 어떤 리뷰어들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남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리뷰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 코드를 쓴 다음에 테스트도 내가 할 만큼 충분히 했으니까 너는 이 코드의 퀄리티만 좀 봐주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리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편한 거죠. 자, 그러면 이제 리뷰를 받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리뷰를 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좋은 건지 그걸 또 알아볼까요?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못하고 있는 거는 피드백을 좀 소프트하게 잘 주는 거예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리뷰를 해주는 사람은 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 리뷰를 받는 사람의 기분을 조금 생각해서 하는 게 좋다는 말이에요. 예를 들어서 코드의 이 부분이 틀렸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코드의 이 부분이 틀린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?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고치면 이런 점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렇게 말을 한다던가 제가 이제 뭐 몇백 명의 개발자들이랑 뭐 회사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많이 협업을 해봤지만 이거를 생각보다 잘하는 개발자들이 많지는 않아요. 이제 전 세계 개발자들이랑 같이 일을 하니까 이제 각 개발자들이 가지고 있는 뭐 문화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물론 리뷰를 받는 사람이 좋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주든 이 사람이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건 맞아요. 근데 이제 리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 피드백을 받는 사람이 최대한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이제 책임감이 있다는 거죠. 내가 내 피드백을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으면은 리뷰를 받는 사람이 내가 제안하는 피드백을 더 빨리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게 하면은 코드가 더 빨리 푸시가 될 수가 있겠죠. 만약에 내가 뭐 우리 팀 생산성이 어떻게 되든 별로 상관 안 해. 나는 내가 이 개발자보다 더 똑똑하다는 것만 증명하고 싶어. 이러면은 뭐 리뷰를 할 때 피드백으로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. 이 부분이 틀렸어. 저 부분이 틀렸어. 이렇게 해도 되지만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이 팀의 생산성에 있어서 기여를 더 하고 싶다. 아니면 뭐 내가 조금 높은 관리직이 있다.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 목표는 피드백을 최대한 좋은 쪽으로 잘 전달을 해서 이 사람이 그거를 빨리 잘 받아들이고 코드 푸시를 잘 하는 거.
그러니까 더 높은 퀄리티의 코드를 계속해서 잘 뽑아내는 거, 그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저런 걸 중요하다고 하나, 저런 건 쓸데도 없는 건데 코드 리뷰만 뭐 잘 해주면 되지,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, 제 경험에 빗대서 이런 소프트 스킬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ROI가 조금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피드백을 줄 때는 최대한 정확하고 자세하고 액셔너블한 피드백을 줘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제일 하급자가 하는 피드백은 코드의 이 부분이 잘못됐어요. 이거는 가치가 없는 리뷰죠. 왜냐면은 리뷰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를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도 모르고, 이게 왜 잘못됐는지도 모르고, 이 잘못된 거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도 모르고, 이 잘못된 거를 안 고치면은 어떤 데미지가 있는 걸 모르니까요. 그러면 반대로 이거를 액셔너블하고 정확하고 더 자세하게 바꾸려면은 코드의 이 부분이 잘못됐는데 왜 잘못됐냐면은 이런 부분이 조금 잘못됐다. 그리고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. 그리고 이거를 고치려면은 이렇게 고치는 방법이 뭐 3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첫 번째 방법이 나는 제일 괜찮은 것 같다.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코드 베이스에 이 부분이 이 코드랑 되게 비슷하니까 그거를 레퍼런스로 한번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다.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 가치가 없던 피드백이 훨씬 더 가치가 있어졌고, 이제 피드백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납득이 가죠. 아, 내가 이 부분을 잘못했고 이 부분을 이렇게 고치면은 이게 더 좋아지겠고, 이런 식으로. 그쵸? 근데 사실 이렇게 리뷰하기가 힘들어요. 첫 번째로 왜 그러냐면은 어떨 때는 내가 몇 개월 동안 터치도 안 한 코드를 보고 리뷰를 해야 될 때도 있고, 내가 한 번도 같이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의 코드를 보고 결함을 찾아내야 될 때도 있고, 그 다음에 그냥 근본적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코드에 고칠 게 없는 것 같은데 또 나보다 훨씬 더 잘한 애가 봤을 때는 고칠 것 투성이인 코드가 또 많죠. 그래서 사실 이렇게 액셔너블하고 정확하고 자세한 피드백을 남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개발자가 리뷰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만 봐도 이 사람의 뭔가 경험이나 실력 같은 걸 가늠할 수도 있어요. 우리가 어쩔 때는 개발자의 커밋 메시지만 보고도 이 사람의 실력이나 이런 거를 뭐 가늠할 수가 있을 때도 있는 것처럼, 리뷰를 하는 사람이 어떤 코멘트를 어떤 식으로 남기는지만 봐도 이제 그런 걸 알 수가 있을 때도 있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코드 변경을 요구하기 전에 이 변경에 드는 노력과 이 변경에 들은 노력 대비 리턴이 얼마인지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그 피드백을 남기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.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누군가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이 어떤 뭐 문법을 틀리거나 아니면 뭐 발음을 틀리거나 해도 이제 대화가 되니까 보통 그런 거를 막 가르치려 들지 않잖아요.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눈 도중에 야, 너 그때 틀렸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,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. 그런 것처럼 뭐 코드 리뷰를 할 때도 비슷하게 뭐 여기서는 모듈화를 조금 더 하면 좋겠는데, 아니면 뭐 이 펑션은 따로 다른 파일로 빼는 게 좋겠는데, 아니면 뭐 여기서는 else if가 아니고 early return을 하면 좋겠는데,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코드의 퀄리티를 뭐 당연히 전반적으로 높여주긴 하겠지만 이 코드가 그대로 있어도 뭐 제품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, 이제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지적을 할 때는 이 코드의 변경을 내가 요구를 하면은 이 코드 푸시가 조금 더 늦어질 텐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피드백인가, 이런 거를 조금 많이 생각을 하면서 리뷰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사실 이거는 리뷰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리뷰어가 한 피드백을 비판적인 사고로 받아들이면서 뭐 리젝트 해야 될 체인지는 잘 리젝트 해야 되는 거지만, 리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더 이 책임감이 큰 거는 리뷰를 받는 사람이 피드백을 거절하는 것보다 리뷰를 하는 사람이 아예 코멘트를 안 남기는 게 더 쉽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조금 코드 리뷰에 조금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코드 리뷰를 할 때마다 무슨 뭐 시험지를 보듯이 무조건 내가 최대한 많은 양의 코멘트를 남길 거야, 무조건 틀린 거를 다 찾아낼 거야, 이렇게 막 생각을 하면서 리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, 조금 이제 익숙한 사람들은 조금 더 이제 융통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고쳐야 될 건 아니다, 장단을 잘 따져가면서 꼭 남겨야 되는 피드백만 남기는 거죠. 그럼 이제 이걸 총망라해서 약간 치트키가 있는데, 그 치트키는 뭐냐면은 코드 리뷰를 받는 사람이랑 리뷰를 해주는 사람이랑 조금 개인적인 관계가 있으면 좋아요. 그러니까 뭐 단순히 직장 동료가 아니고 직장 동료를 조금 넘어선 약간의 친구 관계가 있으면은 코드 리뷰어가 리뷰를 해줄 때 말투가 조금 더 공격적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미숙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나는 얘는 내 친구니까 이렇게 나쁜 쪽으로 말을 안 했겠지, 이렇게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지기가 쉽게 되거든요. 그래서 물론 이게 관계가 더 좋은 사람한테는 리뷰를 더 라이트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말을 더 대충 해도 된다든지 이렇게 하는 소리는 아니고, 이렇게 뭐 단순히 코워커 관계를 넘어선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은
같이 이제 협업을 하기가 더 수월하다는 거죠. 사실 이거는 개발자들끼리 협업을 할 때뿐만 아니라 뭐 디자이너들이나 뭐 PM들 아니면은 매니저들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런 좀 관계 빌딩을 하는 게 같이 협업을 하기가 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치트키라는 거예요.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코드 리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답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이고 제 경험에 빗댄 제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다룬 내용 중에 제일 비직관적이면서도 제일 유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말은 말 자체를 조금 유하게 하는 거,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소프트 스킬 그런 것들을 유념을 하면서 협업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이게 뭐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런 것도 아닌데 많은 개발자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만 이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는 개발자가 있다 그러면은 개발 실력을 떠나서 그리고 코드 리뷰를 넘어서서 그 소프트 스킬이 좋고 뭐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개발자가 조금 빛이 나는 순간이 조금 더 빨리 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아시겠죠? 아무튼 오늘 한 내용이 조금 유익하면서 재밌었으면 좋겠어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고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